점 P에서 벡터 A의 발산이라고 하면 최적이 점 P로 줄어들 때 단위 최적당 밖으로 유출되는 선속을 의미합니다. 말로 사실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운데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점 P가 존재를 하고, 자, 점 P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점 P에서 무엇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와서 뻗어나가는데 나와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 주냐면 선속으로 표현해 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의 크기와 선의 방향들이 여기서 나와서 유출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전기장 이런 걸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머릿속에 지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발산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 있을 때 이 점을 이렇게 나오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원천점이라고 하고 소스 포인트라고 할 거예요. 원천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발산을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발산. 평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뭔가 물이 사방으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공간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공간상으로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런 발산들이 어떤 점에서의 발산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그 공간 위의 점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것과 비슷하게 발산이긴 발산인데 음의 발산도 있어요. 음의 발산은 뭐냐면 점 P가 있는데 이 점 P로 모든 에너지들이 빨아들어가, 블랙홀처럼. 혹은 평면 위로 얘기를 하면 평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가 왔는데 그 하수도 구멍으로 물들이 다 빨려 들어간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간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공간점으로 모든 에너지들이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여러분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요거를 음의 발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그냥 영의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산이 없는 거죠. 발산이 없어요. 근데 발산이 없다라고 해서 저런 에너지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발산이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필드가 만들어졌어요.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에너지들이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점 P, 여기 점 P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봐보면 점 P에서 아무런 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점 P 주변으로 뭔가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데, 혹은 점 P 주변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떤 시냇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봐요. 시냇물의 흐름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점 P를 지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P점을 지났을 때 이 저런 화살표의 크기가 바뀌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점 P에서 어떤 원천점,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왔다 혹은 무엇인가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점 P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구멍이라도 뚫려 있으면 그 점을 지나고 나면 뭔가 이 벡터들이 좀 작아지거나 혹은 방향들이 바뀌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 P라는 점 위에서 저런 필드가 존재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 봐서 이 발산이라는 개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발산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전자기학에서의 그 물리적인 개념들이 이 발산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발산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가 편하다는 거죠. 무엇인가 전하가 있을 때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어떤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고,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벡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발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의 발산, 음의 발산, 영의 발산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발산의 정의에 대해서 글로써 표현을 했는데 글이 아닌 수학적으로 한번 발산의 정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면 기호는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는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 다이버전스의 div 앞에 있는 글자들을 따서 다이버전스하고 벡터 A 이렇게 써줍니다. 자, 벡터 A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필드죠. 공간상에 필드 A가 있는데 필드 A에서의 어떤 다이버전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델 오퍼레이터와
벡터 A의 내적으로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내적으로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외워주시면 되고, 이것들이 아까 정의가 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한글로 쓰였던 내용,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closed surface죠. 지금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closed surface, 폐곡면이 존재를 하고, 폐곡면에서 이렇게 A 벡터가 미소 면적과의 내적, 그걸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자, 이렇게 표현된 거죠. 단위 최적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단위 최적이라는 게 정말 0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피로 수렴할 정도로 작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최적이라는 애를 겉에 면적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면적분. 자, 면적분을 해주겠다. 왜 면적분을 해주냐면 벡터 A에 그 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아이들을 적분해 주겠다는 거죠. 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적분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덩어리는 점점 작게 0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떤 발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작아지는 거냐면 점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어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큐빅이잖아요. 자, 이런 큐빅을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뭔가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앞쪽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선속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안에 어떤 아주 에너지 덩어리를 하나 딱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막 방출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방출이 되는 에너지들의 어떤 방출되는 그 벡터들을 우리가 선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선의 어떤 개수, 선의 어떤 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양들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그 이 최적에서 각각 면당 얼마만큼 나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것들이 발산의 개념인데, 그 발산은 이 최적이 이렇게 클 때가 아니라 이 최적이 델타 V라고 한다면 이게 0으로 갈 때, 그래서 점 P로서 수렴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발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한 점. 발산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요거는 이게 발산의 정의니까, 요게 정의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이버전스 벡터 A, 이게 발산 A구나. 그렇게 어떤 점에서의 발산을 의미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것들이 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벡터 A와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같아지는 거냐, 이 좌변과 우변이 왜 같아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왜 이 두 개가 같아지느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발산의 정리, 그리고 발산이다라는 기호를 우리가 다이버전스 벡터 A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가운데 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그것들이 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냐. 그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쟤네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지만,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